국민복지의 사건. 하지만 공화당 내에는 김종필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 다음 71년 대선에서는 JP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다른 인물이면 대선에서 승선이 없다는, 이런 점이 박정희는 노상 마음에 걸렸다. 삼성 개헌할 때 JP 계열이 반대할 게 뻔한데? 그러던 중 68년 5월 뜬금없이 청와대로 투서가 날라왔다. 공화당 내에 국민복지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대통령 각하를 비방하고 있으니 이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다짜고짜 화난 표정을 연출했다. 이런 감히? 당장 주동자를 찾아 엄중히 문책하라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복지회 소속인 JP 계열 의원들을 줄줄이 잡아들였다. 그렇게 남산 대공분실로 끌려온 공화당 의원들은 물고문과 정기고문 등의 혹독한 문초를 당해야만 했다. 너희들 감히 각하를 배신할 수 있어? 당시 고문이 어찌나 혹독했던지 최영두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3년도 못 가 사망하고 말았을 정도였다. 당시 중정에서 꼬투리를 잡았던 것은 JP 계열이 작성한 시국 판단서 문건에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우리 국민복지회는 여당 내의 야당이다. 67년 부정선거는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만 한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저지해야 한다. 71년 선거에서 우리의 대안은 오직 김종필 당의장이다. 그러니 앞으로 JP는 모든 책임질 상황을 피하고 이미지 관리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데도 발뺌할 거야? JP를 옹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조직을 만든 게 아니냔 말이야. 사조직이라니 말도 안 돼요. 국민복지회는 당원들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게 아니오. 결국 김종필이 나섰다. 오늘부로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한 일이며 다시 정계에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알아줬으면 합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다 해서 자기가 살려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욕심이 없는데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보란듯이 부산으로 내려가 아마추어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리며 지내게 된다. 훗날 김용태는 이렇게 회고한다. 사실 국민복지회 사건은 JP 계열을 바로잡기보다는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을 꺾기 위한 것이었고 그 본보기로 우리가 걸려든 것이었다. 박정희의 말바꿈. 김종필이 물러나자 공화당은 당회장 서리에 윤치영을 앉히고 본격적으로 삼선 개헌 작업에 들어간다. 삼선 개헌 추진파로는 김영욱, 김성곤, 윤치영 등이 있었다. 윤치영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서울을 위한 길이라고 했었던 바로 그 서울시장이지. 당시 1.11 사태와 푸에블로우 사건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됐을 때라. 그 틈을 타서 정부는 국민교육 현장을 박정희의 이름으로 반포했었다.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과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대통령 연임과 관련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삼선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뭐? 민족 중흥의 과업을 위해서 삼선이 필요하다고? 엥? 이러려고 국민들한테 국민교육 현장 외우게 한 거였음?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교육 현장은
삼선 개헌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69년 1월에도 윤치영은 또다시 이렇게 아부를 떨었다. 단군 일의 위인인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집권시키기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질했다. 단군 일의 1등가는 하청. 하지만 그런 비아냥은 어찌됐든 상관없었다. 삼선 개헌을 공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69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아직은 시기가 아닙니다. 굳이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잉? 언제는 삼선 개헌은 절대 없을 거라면서.